네, 안녕하세요. 웬쌤입니다. 자, 오늘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CEO가 돼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회사의 CEO예요. 굉장히 멋있게 서 있죠.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건물을 짓는, 집을 짓는 회사입니다. 우리 집을 짓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바로 벽돌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벽돌을 이 A 회사와 B 회사 중 어디에서 사야 할지 여러분은 고민 중이에요. 네, A 회사와 B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A 회사는 여기 내가 있죠. 우리 가족 회사예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벽돌 회사. 여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다른 사람이. 근데 가격 봐요. 우리 회사 A 회사는 400원이고 B 회사는 100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조금 더 저렴한 100원인 이 B 회사에서 구입을 하시겠어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400원을 주고라도 A 회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면 가족 회사잖아요. 내가 여기에 400원을 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이 돈은 곧 내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A 회사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이 전개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전개가 오늘 배울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중무역전쟁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미중무역전쟁이 대체 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국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미국이 있죠. 미국은 사실 여태까지 제조업은 다른 나라에 맡겨놨어요. 다른 나라에 맡겨서 물건을 사들이고 대신 그 시간에 IT와 바이오와 미디어에 집중해서 산업을 키우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제조업을 이제 해서 물건을 사오고 돈을 주는 형식이었고 이렇게 되면서 달러가 전 세계 상용 화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IT, 바이오,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키우고 제조업은 사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인물 트럼프죠.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이 되면서 우리 미국에 들어오려면 이 바리게이트 안에 들어오려면은 니네 우리 가장 많이 뭐 하는 중국, 니네 좀 커지고 있는 중국, 그럴 거면 우리한테 관세를 조금 더 내 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중무역 전쟁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제조업 할게, 우리가 알아서 산업할게, 우리 산업을 살려야 돼, 미국 사람들의 산업을 살려야 되는데 니네가 자꾸 값싸게 물건을 들여오니까 우리 산업이 자꾸 죽잖아. 그러니까 니네 들어올 거면은 이 안으로 들어올 거면 이 원으로 들어올 거면 돈을 더 내라고 선언을 한 것이 바로 미중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중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먼저 트럼프가 공격을 합니다. 선 공격을 합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붙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참을 수 없어 이러면서 신선과일과 돈육에 대한 관세를 붙입니다. 이렇게 쭉 반도체, 농산물, 오토바이, 화학제품, 의료장비 등 각 산업군에 대해서 서로 관세를 릴레이로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조 원 정도의 규모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600억 달러로 약 66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규모만 봐도 여기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차피 미국이 이긴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관세를 높여가면서 미중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중무역 전쟁, 얘네끼리 싸움인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예요.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출 규모가 중국하고 미국이 1, 2위예요. 1위 중국이 1,400억 정도의 규모고요. 2위 미국이 약 700억 정도의 규모예요. 근데 얘네끼리 막 싸워요.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예를 들어 나 미국에 수출 안 해 라고 한다면은 주로 중간재를 이제 중국에서 미국으로 넘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어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싸워서 서로 우리 무역 안 해 라고 한다면은 일거리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가 침체되게 되는 거예요. 그 수출이 감소가 되고 글로벌 교역량이 감소가 되면서 수출에 의존한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제가 죽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서로 막 관세 경쟁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 인상을 이 트렌드에 맞춰 관세 인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 그리고 그 외의 나라들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 역시 경제 침체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은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제가 기사를 보았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은
어떻게 흘러가야 할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여기 이 강의로 멈추지 않고 계속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미중 무역 전쟁에 대비해서 어떤 방안을 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이 이번 대학 입시 면접에서도 나왔고 취업 면접에서도 나왔다고 해요. 여러분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로 접근을 잘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 제가 미중 무역 전쟁이 뭔지 이렇게 그래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뭔지 아신 만큼 미중 무역 전쟁으로 통해 어떻게 우리나라가 바뀔 건지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살펴보시고요. 주로 나오는 질문이 우리나라의 변화와 그에 대한 대비 방안이니까 같이 연구해 보시면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재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다만 무역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아서 쉽게 설명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중 무역 전쟁 강의 보시면서 원리 아셨으니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세계 경제 흐름과 미중 무역 전쟁 그 외 우리나라의 경제 흐름과 상황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